그럼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이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불안하게 보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투자 전문지인 베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15일에 주식 폭락장 곧 온다, 현금을 비축해서 대비하라,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냈다고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골드만삭스도 보니까 뭐 18% 이상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 경고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적정한 경고는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더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황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예측하거나 하락을 예측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직은 괜찮다. 심리적으로. 예,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런 게 없이 확신을 심어주는 된다, 간다 이런 얘기만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전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각자의 위험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30% 40% 계좌가 무너져도 누나 깜짝 안 돼.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충분히 위험을 즐기시면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만 흔들려도 가슴이 덜덜 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 뻗고 잘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지, 발 뻗고 잘 수 없는 정도의 투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건강을 해치면서 투자하면 약값이 더 든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대박을 노리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돈, 레버리지까지 땡겨서 뭔가 네. 하고,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인버스 투자, 곧버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많은 분들이 배팅을 하잖아요. 시장 그래서 예측하신 분들 결과 별로 안 좋은 적이 훨씬 더 그렇죠. 많고요. 제가 이걸 또 설명을 드리면, 이거 투자의 절반은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최고의 장점이자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 입장은 뭐가 있냐면, 연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가 끊임없이 저희의 뒤를 그냥 계속 때리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수익률 올해 시장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의 강박관념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쫓겨요. 근데 개인들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이자가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쫓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의 상당 부분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수익 날 때 즐겁고 행복하지만 밀릴 때는 곧버스는 2배로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 커너먼의 생각 안 하는 생각, 영어 제목으로 Thinking Fast and Slow, 거기에서 보면 위험 손실을 당했을 때의 감정이 충격이 수익을 냈을 때 희열보다 3배 정도 더 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끄집어냈을 때 자기는 1대3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신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리고 그래서 신용을 쓰려면 충분한 배경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훨씬 더 많지만 잠깐 내 돈 말고 다른 돈으로 투자를 할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도 이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 이런 정도라면 하셔도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와서 하는 순간 1대3의 싸움을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랜 투자, 그리고 은행보다 높은 복리의 효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괜찮은데 바로 뭔가 대박을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분들은 일단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확률적으로는 깨질 확률이 높고, 아주 시장이 좋지 않은 한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처음서부터 좀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마음가짐을 갖고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들도 좀 뭐가 좀 달라져야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개인들은 일단 바이오 같은 데 많이 몰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근데 기업이라는 거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업이 어떤 중견기업이 어떤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해서 납품을 많이 하겠다. 이런 과정을 보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깔고 라인을 증설하고 재료를 사오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을 돌려봐서 문제가 없는지 수율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고 또 그 만드는 게 뭐 10개 중에 몇 개가 양품이 나오는지 수율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그렇게 단박에 끝나지 않아요. 근데 바이오를 투자하거나 이건 일종의 머니 게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게임을 하면 끝까지 게임을 해라. 근데 어떤 일이 많냐면 제가 이제 현장에 있어 보면 뭐 잭팟을 터뜨리려고 들어갔다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리니까. 이 기업 어떤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예요.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나 먹을 거야 하고 확 들어가요. 확 들어갔는데 물려.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지? 분석하기 시작해요. 전 그렇게 하지만 경마하듯이 그냥 그 카지노 하듯이 들어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카지노 하듯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나는 배팅에 실패했으면 실패를 인정하고 나오셔야죠. 이것도 실력을 쌓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시고 원래 제대로 된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을 잘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렇게 나오시든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만에 하나 뭐 약간의 조정이 있건 아니면 정말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폭락 같은 3월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크게 하락을 받고 다시 이제 어떤 그 올라오는, 그래서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도 미래 성장이 되는 기업이죠. 미래. 그러니까 투자는 간단해요. 워렌 버핏 투자가 뭐냐?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하면서 가치 투자 약간 오해가 있는데 뭐 PBR이 싸고 PER이 싸고 이런 기업을 찾는데요. 사실 간단해요. 워렌 버핏식 투자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미래에 나한테 창출시켜줄 수 있는 돈벌이를 해줄 수 있는 그 돈,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하죠. 이 돈벌이를 해줄 수 있는 이 돈의 양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돈벌이로 벌어줄 수 있는 양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격차가 클수록 좋은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에 1억을 벌어줄 회사가 주가가 한 2억밖에 안 해. 굉장히 싼 거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증권식의 표현을 하면 미래 현금 가치의 현가화를 시켜서 현 주가의 계리율을 보아서 계리율이 큰 걸 산다. 그래서 안전마진이 확보된 걸 산다.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표현하는데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 뭐냐면 미래 돈벌이 잘해서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 하는 회사를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모든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 투자의 핵심. 이 업계에 있어 보면 뭐냐면 설명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아요. 이게 설명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고 관찰자들만 너무 많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맞는데 그걸로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PER이 어쩌고 PBR이 어쩌고 자꾸 뭔가를 알아야만 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로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돈벌이 잘하는 회사가 현재 싸면 오케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돈벌이 잘하는 회사 지금 싸다 오케이. 그런 회사를 찾아라. 간단합니다. 그겁니다. 근데 그런 회사를 찾았는데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찾았는데 이미 비싸졌어요. 안 하면 되죠. 남의 친구죠. 남의 애인 탐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자기만의 룰들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건 간에.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북한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몇 개일까요? 많죠. 수없이 많습니다. 투자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그러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관된 투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그 훈련이 돼요. 예를 들어 트레이딩도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사타 팔았다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걸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사람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5년,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그냥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약간 흔들리거나 조정이 있을 때 다시 3월 이후에 그 주도주로 떠올랐던 언택트 관련된 네. 이런 주식들을 네. 좀 가격이 좀 내려왔다 싶으면 이제 사는 게 유리하겠다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남들이 그냥 요즘에 언택 자꾸 얘기하니까 언택이 좋다.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 언택은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에 돈 벌 게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미래 이익을 조금 이렇게 크게 산정을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올라도 비싸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살짝 떨어지면 되게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 성장이 얘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항상 시장이 좋을 때 그것을 주도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저를 일컬어 저는 가치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미래 성장성을 찾긴 하지만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올라온 것보다는 가격이 아직 안 올라온 것, 올라올 수 있는데 아직 시장이 발견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찾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판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그 가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일단 두 번째고 그 가장 네. 기본인 거고 네.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가격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요. 네, 가격 괴리가 있어야 되죠. 저렴해야 됩니다. 저렴하게 사셔야 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뭐죠? 그 대폭락, 네. 폭락과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들이 이게 여러 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새로운 곳에서 어떤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로 지금 우리가 무슨 ETF 연관이 됐든 모든 게 이 AI에 의해서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팬데믹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불안적인 요소들이 나타났을 때 네. AI의 대응, 그 로직이 알고리즘이 투자 세계에서 네, 1987년 대폭락한 것처럼 예, 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현물 세계, 그러니까 실물 세계와의 괴리가 월등히 더 커지게 되면 그 자체로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이 끝나는, 그래서 완전한 수준 또는 한 8알 이상의 커버리지를 갖는 백신이 나왔다. 이걸 맞으면 웬만하면 버티더라. 이런 정도의 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연준 입장에서 2022년까지 돈을 안 뺏겠다고 얘기는 해놨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금리가 계속 미국 금리가 위로 슬슬슬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채권 발행이 많기 네.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값도 계속 올라가고 근데 요즘엔 구리값도 올라가고 그다음 달러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달러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용인이 되겠지만 어느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걸 과연 연준이 견딜 수 있을까요? 2022년 이전에 인플레와 달러 하락이 생각보다 커지게 됐을 경우 연준은 2022년까지 인내하겠다라는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경기가 회복됐어요. 그럼 논리가 없어요. 2022년 전에 경기가 회복됐다. 그러면 그때까지 인내할 만한 논리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자금을 뺐을 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잔치상이 갑자기 빠지는 거죠. 그러면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충격을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보고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게 위험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최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빵빵 터지거든요. 네. 예, 6% 나왔죠. 6%. 그러니까 상승폭이 높다 이거죠. 예, 6% 나왔으면 연율로 곱하기 12개 하면은 0.6% 나왔죠. 0.6%가 나왔으면 곱하기 12 하면 7%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7% 나오는 거예요. 생산자 인플레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연준이 가만히 있기 힘들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우리는 알 수는 없으니까 네. 하여튼 고려해서 어쨌든 현재 시점은
투자는 오케이. 그러나 네. 적당한 수준, 네. 커버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로만 투자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연 5%, 10%도 굉장히 좋은 금리입니다. 이거 은행에서 연 5% 준다고 해보세요. 수십조 자금이 몰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